안녕하십니까, 패션투버 석경입니다. 이제 곧 4월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죠. 곧 여름이 오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남자들의 자기관리 3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기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하느라, 친구들이랑 노느라, 데이트하랴, 취미생활도 즐기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망가지게 되는 피부, 몸매. 저도 좀 더 열심히 자기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요. 확실히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외모가 개선되는 건 덤이고 어디 가서든 당당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같이 자기관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자기관리, 피부관리. 저는 벌써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지만 어린 친구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찍부터 관리하자, 나중에 깨달으면 늦는다. 20대 초중반에는 사실 피부가 고만고만하니까 피부의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소위 말해서 훅 가버리는 노화가 잘 일어나는 시즌이 있어요. 1차는 군대에서.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야외 활동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쬐게 돼서 피부에 노화가 쉽게 일어나는 환경이죠. 이때 피부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복학해서 오빠가 아니라 삼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에 적응하랴, 회식 나가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부가 훅 가버리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20대 후반, 30대부터는 피부만 좋아도 동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 주변만 돌아봐도 자기 관리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생소한 용어 투성이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클렌징 폼, 스킨, 에멀전, 세럼,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그루밍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모두가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죠. 피부 관리는 딱 3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수분, 유분, 자외선. 이 3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4월은 환절기라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을 꼭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분을 채운다고 해서 스킨, 로션, 세럼, 크림, 에센스까지 이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한창 그루밍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쯤이야 이것저것 덧바르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루밍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온 결과 너무 많은 제품들을 덧바르게 되면 오히려 트러블이 나거나 하루종일 피부가 번들번들거리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클렌징 후에 스킨, 로션, 애프터쉐이브 정도만 발라주고 있는데요. 수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듬뿍 바르기.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당신에게 베스트입니다 라고 제가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수분을 채우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고가일수록 좋다는 것보다는 양을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게 저의 경험상 수분감을 채우기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로션을 상당히 많이 짜주고 있어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엠도시 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부족하면 7번 꽤 많은 양을 바르고 있죠. 이 정도는 발라야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이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로션을 많이 바르는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피부에 맞는 로션을 찾으셨다면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추가로 라이프 스타일마다 좀 더 신경 쓸 만한 제품군을 추천드리자면요. 수분크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거주를 하시거나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할 때 수분크림을 발라주면 좋아요. 수분크림은 좀 더 로션보다 농축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크림, 눈가가 건조한 걸 그대로 방치를 해두게 되면 눈주름이 쉽게 생기는데요.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눈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눈웃음 많으신 분들 웃을 때마다 주름이 생기는 거 은근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눈가에 특화된 아이템은 아이크림인데요. 올리브영만 가도 아이크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남성용, 여성용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크림을 발랐는데 피부 타입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아이크림 특유의 성분 때문에 아이크림을 바르면 눈가가 좀 빨개지는 편이거든요. 저처럼 아이크림이 안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눈가에 로션만 충분히 발라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이크림 가격대가 높아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피부 타입이 안 맞으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유분관리. 피부에 유분기가 많으면 얼굴이 좀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죠. 피부 트러블이 쉽게 날 수도 있고요.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세안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세안을 깔끔하게 한 이후에는 꼭 수분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지성 피부라고 하더라도 푸석푸석하면서 유분기만 도는 그런 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습한 날씨에는 특히 낮이 되면 대기름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땐 이렇게 오일 페이퍼를 사용을 해서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피부결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오일 페이퍼를 사용하는 방법은 얼굴을 박박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톡톡 찍어가면서 사용을 해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일 페이퍼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유분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더 많은 개기름을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 개기름이 너무 많다 생각하신다면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여름으로 갈수록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는 계절이 오죠.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요. 노안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자외선 차단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25년 동안 트럭을 운전하신 운전기사분의 사진인데요. 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얼굴이라도 햇빛을 많이 받은 쪽에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밝혔어요.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 운전석 왼쪽에서 아무래도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확연히 주름살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외선은 직접적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만큼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이 꼭 포함된 비비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습관을 만들어 주신다면 두고두고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크림을 구매하실 때 SPF 수치를 발견을 하실 거예요. SPF 수치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할 때 햇볕이 피부를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SPF 30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피부가 타는데 30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고 SPF 수치가 높은 걸 바를수록 무조건 좋냐? 그건 또 아닌데요. SPF 수치가 높을수록 화학 성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게 되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세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SPF 10, PA+ 정도를, 잠깐 외출을 하는 정도라면 SPF 30, PA++ 정도를, 장시간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날에는 SPF 50, PA+++ 정도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물놀이를 하게 되거나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 풋케어. 한 달 정도 있으면 본격적으로 슬리퍼 샌들을 신는 계절이 오는데요. 겨울에서 봄이 오는 시기까지는 양말을 신으니까 발 각질이 있든 말든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당장 5월이 됐을 때 샌들을 신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발 각질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각질이 갈라지고 그러면 아프기까지 하죠.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하고 계셨다면 미리미리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풋케어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풋케어의 첫 번째, 보습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각질은 주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자극을 받거나 건조한 경우 생기게 되죠. 발이 젖었다가 말리게 되면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샤워 후나 발을 씻고 난 후에는 꼭 이런 풋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풋크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뉴트로지나의 인텐스 리페어 풋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요.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을 당시부터 쓰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 풋크림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왔었는데 제 피부에 맞아서 정착을 한 제품입니다. 뉴트로지나는 미국 존슨앤존슨에서 전개하는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무향이고 보습력이 좋으면서 가격도 착해서 좋더라고요. 다만 뉴트로지나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보습은 좋은 대신에 살짝의 끈적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크림을 바를 땐 아끼지 말고 발바닥에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발등과 복사뼈까지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도 한동안 복사뼈는 귀찮아서 잘 안 발랐었는데 금방 각질이 생겨버리더라고요. 풋크림을 골고루 다 바르셨다면 양말까지 신어주시면 마치 팩 같은 보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풋케어의 두 번째, 각질을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풋파일을 써주세요. 예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티타니아의 샌드 풋파일인데요. 이 제품도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파일이란 몸에 그 사용하는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풋파일은 남들과 공유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무좀 같은 병균을 좀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주세요. 이 제품은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이 앞쪽인데 앞쪽이 좀 더 사포가 약하고 뒤쪽이 좀 더 거친 면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쪽은 발바닥이나 각질이 좀 얇은 곳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뒷부분에 거친 부분은 두꺼운 각질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풋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발을 따뜻한 물에 불려주세요. 그 다음 사포로 긁는 듯 사용하시면 됩니다. 풋파일을 사용하셨다면 꼭 풋크림까지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금방 각질이 다시 생겨버리니까요. 사실 조격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샤워할 때 발 각질을 제거하는 마무리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볍게 물로만 세척을 하고 잘 말려주시면 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풋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풋케어 제품은 전체적으로 뭐 가격이 저렴하냐 비싸냐 그 차이보다는 풋케어 관리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납니다. 깔끔하게 남친 룩으로 셔츠에 슬랙스, 로퍼까지 신어줬는데 복사뼈 부분의 각질 때문에 이미지가 깨버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자기관리, 운동 다이어트.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운동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매년 여름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운동 다이어트를 물론 건강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운동이 취미에
맞다면 꾸준히 지속을 할 수가 있지만 취향에 맞지가 않는다면 금방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목적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제 채널은 패션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 옷을 입더라도 몸 상태가 달라지면 옷태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턱선, 살이 찌게 되면 보통 이 턱선이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도 훨씬 커 보이고 원래보다 비율도 안 좋아 보이게 되죠. 연예인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만 봐도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반대로 살이 쪄서 역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주변에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 15kg 정도 체중이 불고 탈모도 오고 이별까지 겪느라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살을 쫙 빼고 탈모 관리도 잘 해서 머리가 풍성해진 덕분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옷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도 덕분에 자극을 받아서 이번 여름에는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유산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술도 당분간 끊고 식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왕 하는 김에 체지방 10%를 목표로 잡고 바디 프로필까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빡세게 해서 7월에 바디 프로필 후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디 프로필처럼 거창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여름 패션에서 이 몸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40대, 50대, 60대까지 남성성의 매력을 놓지 않으려면 운동과 패션은 꾸준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중년의 남성분들이 멋있는 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패션까지 굉장히 세련되어 있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2030도 중년의 나이가 되면 충분히 멋있는 중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패션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더 들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자기 관리 노력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당장 시작하면 좋을 3가지 자기관리를 다뤄봤는데요. 저도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피부관리, 풋케어, 운동과 다이어트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